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표정이 좋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우크라이나가 한번 툭 쳤죠. 헤르손에서. 그리고 반나절 공세에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빠졌는데, 그리고 포격으로 계속 러시아군의 보급을 마비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헤르손 또 남부전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사작전이다 라고 해놓고 이틀 만에 그냥 또 쳐버렸습니다. 지금 이 남부전선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서 5개 축선에서 거의 뭐 1개 축선단 2개 예단씩 동원해서 밀어붙이는데 그냥 뭐 탈탈탈 밀려가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또 동부전선 세베로도네츠크, 리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치열한 격전이 있었습니까? 또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러시아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강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도하에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데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태,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상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어제도 제가 어제 아침에 올렸던 이 시큐리티 뉴스가 정말 전혀 뭔가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 구글에서 노란 딱지를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그걸 군사TV로 옮겼는데 거의 매일 지금 희한하게도 9월 들어와서 거의 매일 노란 딱지를 저한테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TV로 옮겨서 올려드리니까 가급적이면 군사TV도 같이 구독해 주시면 놓치는 뉴스가 없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동영상 마치는 그 화면에 이 군사TV 마크를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딱 클릭하시면 군사TV로 연결되고 구독, 알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병력은 300명 추가 사살했습니다. 자, 그래서 49,800명인데요. 내일 되면 5만 명 넘었다, 사살자 5만 명 넘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차 19대, 거의 1개 대대가 사라졌죠. 장갑차 29대, 진짜로 1개 대대가 사라졌죠. 차량은 10대 격파, 그리고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이게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야포 열문 격파, 대포병 사격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에 전과 없음 해가지고 물음표 해놨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 카우프가텐 북쪽에서 러시아군의 수호이 25 공격기를 격추했다라는 그런 이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3대 격추, 그리고 순항미사일 2발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정말 거의 전차대대, 장갑차대대, 그리고 포병대대 하나씩이 거의 매일 사라지고 있고, 그를 운용하는 병력도 거의 대대급으로 매일매일 지금 사라지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 수만 명을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군 잘 싸우죠. 왜 잘 싸우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공산사회주의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표방하지만 사실은 정치장교까지 다 제대별로 박아놓은 그냥 그야말로 공산군대의 전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잘 싸웠던 것은 그동안 미군이 훈련을 시켜줬고, 그리고 또 이 전쟁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나토에는 미국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을 이 전쟁 이후에 훈련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겁니다. 자,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9월 15일까지 돈바스 즉 도네츠크 주를 다 석권하라 라고 크렘린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불가능하다. 이건 영국 국방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자들이 크림반도에서 탈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군 흑해함대도 다 탈출했고 공군기지 다 탈출했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무튼 러시아 점령자들이 크림반도에서 탈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알려주었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에서 괄목할 만한 진격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보도 통제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전과가 어디까지 밀어붙였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미국 전쟁연구소, 여기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를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부와 즉 헤르손, 자포리자와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 아주 많은 진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대충 좀 느낌을 가지게끔 해주었고요. 또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정말 황당하게도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그걸 방패 삼아서 그 원전 안에서 다련장 로켓을 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포병 사격하면은 원전 안으로 포탄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포병 사격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원전 안에서 방어 즉 이 원자로를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방패막이를 가지고 사격을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IAEA 사찰단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ISW는 역시 또 러시아는 자포리자주의 방어선을 후방으로 조정 중이다. 도저히 이제 지킬 수 없으니까 자포리자의 방어선을 후방으로 쭉쭉 더 당겨서 멜리토폴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루안스크의 러시아 점령지에 식량난이 극심하다. 그래서 이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빵 배급줄이 1km가 넘는답니다. 지금 밀수확하는 시점이 살짝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식량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도 빵을 배급하는 줄이 여기저기 곳곳에 1km 넘는 줄이 서 있다. 정말 참 비극입니다. 헤르손 남부의 러시아군 127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지금 그 도네츠크 군이에요. 도네츠크 군이 징집이 되어서 지금 헤르손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린 도저히 못 싸우겠다. 왜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되냐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사기 문제 그리고 식량도 없고 탄약도 없고 우리가 왜 여기서 싸워야 되냐는 명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이제 이 특수부대가 와서 진압을 하고는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이면 진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반러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진압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헤르손 일대의 러시아군의 탈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전선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이거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도하에 성공했고 교두보를 확장하고 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지움과 리만 일대에서 전면 철수 정황이 있다. 이것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그동안 점령했던 하르키우주 그리고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이 5개 주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금 현재 남은 병력 가지고 다 촘촘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으니까 그 현실을 지금 완전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시가 9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대공세가 재개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포병 지원을 받는 기동부대가 5개 축선에서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각지에서 항복하거나 장비를 버리고 탈영하는 러시아군 부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시가 9월 4일 19시를 기해 남부전선 전역에서 공세를 재개했으며 5개 축선에서 대규모 기동부대가 엄청난 화력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시각 9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헤르손 공세의 전략이 러시아군 고사에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후방에 대한 포병 공격 정도만 예상했던 러시아군은 갑작스런 우크라이나군 대공세에 크게 당황해 급속도로 전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세부대는 헤르손 서부의 토미나 발카 축선, 헤르손 서북부의 M14 고속도로 축선, 헤르손 북부의 스키드네 축선, 노바카우프카 북부의 슈키스타복 축선, 노바카우프카 북동부의 노바라이스크 등 5개 축선으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각 축선별로 최소 2-3개 여단을 투입해 축선상의 주요 도시와 정착촌을 물샐 틈 없이 쓸어버리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선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곳곳에서 도주하고 있는데요. 전선에서는 겁에 질린 러시아군이 전투 장구류를 버리고 도주한 사진, 러시아군이 겁에 질려 숨어있는 참호에 우크라이나군이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소탕하는 영상, 각 도시와 정착촌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러시아군 영상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달 넘게 계속된 우크라이나군의 고사작전으로 탄약과 식량, 식수가 대부분 고갈되어 전투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는데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군의 찔러보기식 공세 당시 남은 탄약과 물자를 대부분 써버려 현재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부대가 태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각 축선의 돌파구를 확장하면서 빠르게 드네프르강을 향해 남하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중에 드네프르강 이북 전역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진격하고 있어요. 진격하고 있는데, 자, 사진 하나씩 보시면서 또 설명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아까 이 장갑차하고는 다르죠. 이건 과거 소련제. 자, 이건 미국이 만든 M113 장갑차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이 장갑차 위에 걸터앉는 거, 이거는 장갑차가 바뀌어도 버릇을 고칠 수가 없나 봐요. 이 러시아제 장갑차는 워낙 내부가 좁아가지고 위에 타는데, 이 미국제 장갑차는 내부가 넓거든요. 그럼 내부에 타야 되는데 그냥 밖에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의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 파랗습니다, 지금. 헬멧에도 파란 거, 또 어깨, 양어깨에도 파란 거, 마구마구 지금 장비를 해놨습니다. 뭡니까? 피하 식별 띠죠. 자, 이 피하 식별 띠가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냐? 잘 숨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수풀에서 파란색 있으면 너무나 눈에 띄게 잘 보이겠죠. 그 말은 뭐냐? 자신 있다 이겁니다. 안 숨어도 된다 이겁니다. 왜? 쟤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군끼리 오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 식별 띠를 아주 선명하게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저들은 총을 못 쏜다 우리에게 라는 확신이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전진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포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을 캡처한 거라서 너무나 화질이 안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 러시아군이 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거는 후퇴가 아니고 도망가고 있는, 그리고는 도망가서 도로에서 스탑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나를 태워줘 해가지고 지금 차 타고 도망가는, 이 차가 자기네들의 동료가 약탈해온 차인지 아니면 진짜 민간인 차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민간인 차를 타고 도망가는 러시아 군인의 모습도 영상에 지금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 뭐 구멍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개인호입니다. 개인호. 자, 그러면은 개인호 같으면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고 또 뭐 숨어가지고 소총을 쏠 수 있는 뭐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이에요. 상대의 개인호가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 군인이 여기를 향해서 유탄 발사기를 쏴요. 유탄을 쐈어요. 그리고는 펑 터집니다. 그리고는 뭐 좀 이따 이 영상 지나 보면 뭐 시신도 끄집어내고 항복하고 나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싸울 의지 하나도 없이 개인호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흰색도 없으니까, 흰색이라도 있으면 100개라도 들 텐데 흰 게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다가가서 나와 하면 이제 나오고, 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 축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1개 축선당 2~3개 여단씩 동원해서 때리고 있고, 이 카우프카 북쪽에서 수호이 25 러시아군 전투기 공격기 하나 격추를 했다. 그리고 헤르손 남쪽에서 판칠 S 러시아군 야전 방공 시스템 하나 격파했다 라는 오신트들의 보고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탄약고, 그리고 또 카우프카 남동쪽에 있는 탄약고도 격파를 했다 라는 이런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남부 지역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데, 이게 남부만 있냐? 동부도 하는데 동부는 더 개판입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도 파죽지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월 4일 우크라이나군이 리만 방면으로 북상을 시작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했다는 소식입니다. 도하 직후 강 건너편의 오체른을 탈환했는데, 놀랍게도 강 이북 지역 러시아군 진지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03 영토 방위 여단이 현지 시각 9월 4일 세베르스크 서쪽의 약 12km 지점 크리바 루카 정착촌에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도하 작전을 실시했으며, 단 몇 시간 만에 강을 건너 강 이북의 오체른을 탈환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세베르스크와 포파나야 방면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이북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실시한 작전이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보트를 타고 유람하듯이 강을 건너 오체른에 상륙했습니다. 이 지역은 스비아티홀이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경계선인데요. 개전 초부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리만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가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이북 지역에 러시아군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체른을 시작으로 인근의 디브로바, 얀필 등의 도시들로 무혈 입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을 병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은 최근 새로 편성된 제3군단 병력 약 1만 5천여 명, 도네츠크군과 루안스크군 신규 징집병 수천 명에 불과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기존에 전선을 유지하던 10에서 15개 예단에서 추가 투입한 12개 예단까지 20개 이상의 예단을 각 축선으로 축차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기동부대의 공백을 포병 화력으로 메우며 바그너 그룹과 체첸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저항을 벌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포병의 대포병 사격에 속속 격파되고 있고 기동부대는 전의를 잃고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와 같은 진격 속도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리스칸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도 어렵지 않게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 이상 투입할 병력이 없는 러시아, 과연 무엇으로 이 진격을 막아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그걸 러시아가 건너다가 한 개의 대대가 그냥 포병 사격 뒤집어 쓰고 격파되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의 서쪽에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이 있었는데 그걸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다리들을 러시아가 다 끊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세베로도네츠크를 내주고 뒤로 빠져서 리스칸스크에서 또 저항을 하다가 또 뒤로 빠졌고 이제 이랬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요. 우크라이나군 정찰 부대가 강 건너 가봤겠죠. 가보니까 뭐야 이거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도 되지. 치열한 이 공격 준비 사격, 포병 사격 쫙 해놓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 고개 못 들게 해놓고 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상륙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냥 와. 이렇게 된 거죠.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체른 쫙 점령해버리고 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3 기계화 예단은 북쪽에서 세베로도네츠크 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24 기계화 예단은 포파나야 쪽으로 남쪽에서 진격하고 있고 그리고 103 영토 방위 예단이 선봉이 되어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서 리만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후위로 54 기계화 예단이 후속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다 사라지고 없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군 지금 병력 다 없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지역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바짝 쫄았죠. 휴전하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탈탈 털리고 있는 러시아가 드디어 휴전 협상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협상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좀 얻어맞고 나니 조금은 상황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말 정신을 차리려면 좀 더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끊임없는 적대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크렘린은 키이우와 휴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이 현지 시각 9월 5일 밝혀 주목됩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국영TV 뉴스 채널인 채널1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특수 군사작전을 종료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난 8월 초 키이우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키이우 측이 이를 거부했다라며 우리는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밝히며 지난 8월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했던
황당한 항복 조건이 일부분 사실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협상은 러시아의 이익이 최소한은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블러핑도 잊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의 이 같은 휴전 제안은 수세에 몰린 전황을 뒤집을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내의 강경파를 달래는 한편으로 휴전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잠시나마 멈춰 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미 완전히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의 이 같은 오만방자한 휴전 요청을 귓등으로나 들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주면 바보죠. 안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휴전 제시한 내용 있죠. 뭐 위성국으로 있어야 되고 거의 모든 지역을 러시아에게 할양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인정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은 군사 재판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혹시 또 이 괴뢰 정권에서 불어난 움직임이 보면 즉시 러시아군이 개입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뭐 말이 안 되죠. 이런 휴전 조건을 걸고 야 휴전하자라고 하는데 그때도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다 보니까 휴전 조건을 좀 바꿨는데 뭐라고 하냐? 러시아의 이익이 최소한은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체면 조금만 살려줘. 그러면 우리 휴전할게. 라는 건데 체면을 살려주려면 도네츠크, 루안스크 내줘야 되겠죠. 크림반도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거를 해주면 젤렌스키의 정치적 생명 끝이겠죠. 서방에서도 인정 못 받겠죠.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는 또 합니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뭐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즉 휴전 안 해주면 우리는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무력으로 레짐 체인지 하겠다 그 말인데 결국 휴전 안 해주면 계속 싸우겠다. 그리고 이기겠다 그 말인데 누가 이걸 믿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도 노란 딱지를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사TV, 신임균 군사TV를 올릴 테니까 여기 링크 뜨면 클릭해 주셔서 구독,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